자, 그렇다면 먼저 이장원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올해는 올해고 또 내년은 또 다가오니까 어떤 것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연말정산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들이 이 소비 패턴에 대한 공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좀 적절하게 방법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아, 이 체크, 신용, 현금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해 동안에 내가 총 급여가 얼마냐 그 총 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총 급여라는 거는 그 직장인의 그 연봉이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흔히 말하는? 예, 맞습니다. 예. 네. 확실히 약간 용어 구분이 명확하신데요. 직장인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이게 용어 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결국은 이 총급여랑 연봉의 차이가 뭐냐면 그 연봉이란 건 결국 나누면 이제 월급이 되겠죠. 네. 월별로 나누면 거기서 이제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뭐 출산이나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월마다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제해 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급여가 300만 원이면 20만 원이 제해지면 280만 원이 총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10%, 25%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미묘하긴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소득공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50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총급여에 대해서 25%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막 적용이 되고 이 25%가 1,250만 원입니다. 네. 그 이외의 금액,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네. 그 금액 중에서 이 신용카드로 썼으면 15%가 공제가 되고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이제 30%가 적용이 되고 근데 그게 뭐 전통시장에서 썼거나 대중교통이다 그럼 또 40%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래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기왕이면 내가 소비를 할 때 아무 카드나 쓸 게 아니라 공제율에 따라 다르니까 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좀 적절히 써준다든지 지불 수단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득공제 받을 때 총급여의 25%까지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먼저 쓰시고 이건 어차피 한도 채우는 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차감이 되니까. 아하. 그 다음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공제액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 금액이 이제 25% 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신발을 사거나 이렇게 급하게 소비를 하는 것보다 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뭐 남은 뭐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쌓는다거나 그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죠. 그치. 신용카드는 또 이 포인트나 혜택 같은 게 또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를 할 게 총급의 25%그 이상을 쓴다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도가 딱 있다는 거잖아요. 복잡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득공제를 무한대로 해주게 돼버리면 사실은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7천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공제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소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 예시를 들면 그 총급여 5천만 원 A 씨는 네. 최대한도 300만 원 공제 받으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그러면 딱 2천 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신용카드는 3,250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아니 5천 받는데 3,250 쓰면 뭐가 남았어? 그걸 카드로. 공제 받으려고 더 가난해져. 어렵네요. 네. 소득공제 300만 원 받을 때 네.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세금 300만 원 깎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내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 6%다 그러면 사실 300만 원에 6%면 18만 원 깎이는 겁니다. 아,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네. 18만 원은 공제받는 거예요. 아까 구간에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한 15% 구간이 많으실 건데 그러면 300만 원에 15%니까 이제 45만 원 정도의 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쓰면은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결과가 아싸 나오죠. 공제된다 이러고 3천 썼다가 결국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굉장히 것 조심을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인들이 소득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엄청나게 혁혁한 공헌을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너가 아무리 써도 어차피 공제액수가 아주 작을 거다. 차라리 소비 패턴보다는 저축이 너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소비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각종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돼요? 네. 이게 이제 청약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죠. 조건 자체를 근데 몇 가지 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청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버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연 240만 원 이제 납입 한도에 대해서 4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월 20만 원씩 그러네요. 차곡차곡. 저도 신입사원 때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7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봉이. 그래서 네. 무조건 들어가지고 공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유주택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요즘에 대출 끼고 집을 장만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자 갚기도 힘들 텐데 이거 좋은 방법 혹시 없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택 살 때 뭐 본인 돈으로 사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연 600에서 2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장원 세무사님께서는 소비를 많이 해서 공제를 받기보다는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소영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연말정산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할 때 항상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쪽의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걸 잘 알아보는 게 좋은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적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걸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대부분의 공제들이 세액공제에 이제 속해 있는데,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최저 6%부터 45%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내는 구조인 셈인데, 확실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 단위부터 좀 다르고 그렇죠. 많이들 네.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최고 구간에 속한다고 하면 100만 원만 벌어도 45%의 세금을 떼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 구간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내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게 좋을 빼야지. 거고, 내가 6% 적용되는 뭐 조금 낮은 세율에 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간혹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이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저는 소득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냥 결혼할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더 토해내느니 예, 서류상으로 그냥 뭉치고. 예, 이렇게 해서 네. 뭉쳐서 공제 받고 뭐 어차피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그러다 또 사랑이 생겨. 돈이 생겨. 왜냐면 서로 사랑이 생겨. 왜냐면 이렇게 쌓이고 그게 그러면. 액수가 네. 공제 액수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인적 공제가. 맞아요. 그렇군요. 얼마죠? 일단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배우자가 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이 3명 가지고 일단 450만 원은 깎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450만 원은 소득공제입니다. 예, 예. 450만 원의 세율을 곱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45만 원을 세금으로 직접 차감하는 효과를 볼 진짜 수가 있는 오해하시면 거죠. 안 되겠다. 4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세율을 항상 곱하셔야 네네네네. 됩니다, 여러분. 45만 원의 효과를 네. 보는 것이다. 45만 원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많이 어려웠네. 왜냐하면 오상민 씨가. 한 5년째 토해내다 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근데 그럼 인적 공제는 배우자와 자녀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배우자도 되지만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뭐 형제 자녀들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급여 요건하고 나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이 소득 금액으로 연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공제가 안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녀도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가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연에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간혹 뭐 한두 달 알바를 하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안 되시는 건 아니고 연봉을 다 통틀어서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